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60세 이후 손끝이 저릿하고 다리가 힘 빠지는 증상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8가지 과일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과일들은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관절의 유연성을 회복시키고 다리 통증을 완화하며 저림 증상을 줄이는 데 과학적으로 검증된 강력한 무기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콜라겐이 고갈된 이후에 노화된 다리로 말이죠.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건 되돌릴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세요.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을 실제로 좋아한다면 구독해 주세요. 댓글에는 여러분의 거주지와 현재 시간을 꼭 남겨주세요. 이제 불을 끄고 편안한 소리를 위해 선풍기를 켜고 오늘 밤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오랫동안 우리 몸속 콜라겐은 자연스럽게 생성됐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가 되면 이 생성 능력은 급격히 떨어지죠. 그 결과 관절은 뻣뻣해지고 무릎은 아프며 손끝이 저릿해집니다. 밤에 다리 경련 때문에 깨어나는 일도 흔해집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할 과일, 바로 아말라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하지만 인도에서는 오래전부터 약효로 잘 알려진 과일입니다. 한국어로는 인도 구슬 열매라고도 불리죠. 이 작은 녹색 열매는 놀랍게도 비타민C가 오렌지의 10배 이상 들어 있습니다. 100개당 약 4,800mg의 비타민C는 하루 필요량을 단숨에 채워주죠. 비타민C는 단순한 항산화제가 아닙니다. 콜라겐의 전 단계인 프로콜라겐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 물질입니다. 아말라는 이 프로콜라겐의 형성을 도와주는 두 효소, 리실 하이드록실레이스와 프롤린 하이드록실레이스의 활성을 눈에 띄게 높여줍니다. 한편 아말레는 갈산과 엘라그산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에 남아있는 콜라겐이 산화와 염증으로 인해 파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즉, 이미 손상된 조직을 보호하고 새로 생성되는 콜라겐의 품질을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특히 60세 이후에는 염증을 이길 면역력이 점점 약해지는데 아말라는 이런 시점에 더 빛을 발합니다. 관절의 유연성, 손발의 저림, 밤중 다리 경련 같은 문제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섭취 방법도 다양합니다. 아침에 따뜻한 아말라차로 시작하거나 원액을 희석해 마시거나 건조 아말라를 간식처럼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속이 예민한 어르신들에게도 자극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침 공복에 마셔도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아말라는 콜라겐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무겁고 강한 작용은 아니지만 우리 몸에 잊혀졌던 회복의 기억을 천천히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젠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손상된 조직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깊은 회복을 시작할 때죠. 이제 다음 과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랙라즈베리 깊은 보랏빛의 이 열매가 당신 관절의 방패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블랙라즈베리, 한국에서는 검정산 딸기 혹은 흑딸기로 불리는 이 과일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진가는 노화로 인한 관절 문제와 근육 약화를 겪는 이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만약 아말라가 콜라겐 회복의 시동을 걸었다면 블랙라즈베리는 그 재생 과정을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검정산 딸기의 핵심 성분은 바로 안토시아닌입니다. 이 짙은 보랏빛 색소는 식물의 생존을 돕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지만 사람 몸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노화로 인해 뻣뻣해지고 아픈 관절, 느려진 회복 속도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2014년 영양과 암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블랙라즈베리 속 안토시아닌은 MMP의 매트릭스 메탈로 프로테이나세라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 MMP는 콜라겐과 연골을 분해하는 효소인데 특히 무릎과 척추 디스크에 집중적으로 존재하는 E형 콜라겐을 공격합니다. 이 효소의 활동이 억제되면 무릎 연골과 인대의 손상이 멈추고 회복이 시작됩니다. 검정산 딸기의 또 다른 장점은 순환 개선입니다. 다리 저림이나 종아리, 혈액순환 문제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에게 블랙라즈베리는 특히 유익합니다.
이 과일의 풍부한 플라보노이드는 미세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막힌 혈류를 풀어주며 작은 혈관들까지 영양이 도달하도록 도와줍니다. 블랙 라즈베리는 단독으로 먹어도 좋지만 무가당 요거트와 섞거나 블루베리와 함께 스무디로 갈아 마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과하지 않은 단맛과 은은한 산미 덕분에 당뇨나 소화에 민감한 분들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과일은 특히 보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콜라겐의 구조를 지키고 관절의 탄성을 보존해주는 역할을 하죠.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재생보다는 회복된 구조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전략입니다. 콜라겐 회복을 집짓기에 비유한다면 아말라는 기초공사, 블랙 라즈베리는 방수막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뼈대 작업을 위한 운반 장치가 필요하겠죠. 콜라겐이 만들어지고 나서 필요한 부위로 정확히 전달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역할을 수행할 블루베리입니다. 이 작은 파란 열매는 콜라겐이 무릎과 종아리, 발끝까지 도달하도록 돕는 숨은 일꾼입니다. 블루베리, 한국에서도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진 이 파란 열매는 겉보기에는 작지만 노화된 다리와 무릎에 있어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항산화제라기보다는 블루베리는 몸속의 영양소를 배달해주는 교통 정리자이자 미세연료의 흐름을 원활히 해주는 운송망입니다. 60세 이후 많은 분들이 나는 영양제를 챙겨 먹는데도 다리가 아프다. 음식을 잘 챙기는데도 회복이 느리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양소를 먹는 것과 그것이 실제로 쓰이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블루베리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블루베리는 비타민C 함량이 높진 않지만 다른 과일보다 콜라겐 흡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줍니다. 2011년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손상된 콜라겐을 분해하고 새롭고 강한 콜라겐 섬유로 대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블루베리가 산화질소 니트릭 옥사이드 생성을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혈액이 다리, 무릎, 종아리 같은 부위까지 원활하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이 작용 덕분에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어르신들은 다리 저림, 냉증, 보행 피로가 감소했다고 보고합니다. 플로리다 대학의 임상 실험에서는 폐경기 이후 여성들이 8주 동안 블루베리 스무디를 매일 섭취한 결과 말초 혈류가 21% 이상 개선되고 연골 콜라겐 분해 수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아말라나 블랙 라즈베리 등 다른 과일들의 작용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줍니다. 단독으로도 강력하지만 콜라겐 복합 요법에서는 이들의 가속기 같은 존재인 셈이죠. 블루베리는 특히 다리 부상 후 회복 중이거나 보행 속도가 느려지고 균형감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에게 필수적인 식품입니다. 다리 근육을 회복하고 걷는 능력을 높이며 넘어짐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좋은 섭취법은 아침 공복의 딸기 또는 블랙 라즈베리와 함께 갈아 만든 스무디입니다. 혹은 점심 후 간식으로 냉동 블루베리를 요거트와 곁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콜라겐을 단순히 운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구조를 직접 형성하고 연골과 힘줄을 다시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 시점에서 우리가 만나야 할 과일은 바로 딸기입니다. 딸기, 한국에서 가장 친수박한 과일 중 하나입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누구나 좋아하지만 이 사랑스러운 열매가 60세 이후 관절과 근육 회복의 핵심이라는 사실은 의외일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가 혈관을 열고 영양소를 운반했다면 딸기는 본격적인 재건 작업에 돌입하는 과일입니다. 딸기의 가장 큰 장점은 재생 능력에 있습니다. 특히 콜라겐의 주성분인 일형 콜라겐 생성을 자극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일형 콜라겐은 우리의 근육, 힘줄, 연부 조직, 그리고 피부에 가장 풍부하게 존재하는 콜라겐 유형입니다. 딸기 100개는 약 59g의 비타민 K가 들어있어 하루 필요량의 70%를 채워줍니다. 비타민 K는 뼈 건강뿐 아니라 연골 형성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연골 안정을 돕는 중요한 조력자입니다. 게다가 딸기에는 망간이라는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망간은 새로운 콜라겐 섬유 합성에 직접 관여합니다. 2007년 피부과학 연구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비타민 C와 망간을 동시에 섭취했을 때 콜라겐 생성 속도가 최대 30%까지 증가하고 기존에 손상된 콜라겐 분해는 억제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딸기에는 퀘르세틴과 캠페롤 같은 플라보노이드가 다량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관절 내부의 만성 염증을 줄여주는 작용을 하는데 관절통, 다리 저림, 근육경련의 원인 중 하나인 염증을 뿌리부터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오클라호마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이 6주 동안 매일 딸기를 섭취했을 때 보행 시 무릎 통증이 감소했고 서 있을 수 있는 시간도 10분에서 17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오직 식단만 바꿨을 뿐인데도 말이죠. 또한 딸기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을 개선하고 당 수치를 안정시켜 줍니다. 이는 당뇨를 앓고 있거나 배변 문제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특히 좋은 뉴스입니다. pH가 중성에 가까워 속이 편하고 소화의 부담도 적습니다. 섭취법은 간단합니다. 생딸기를 그대로 먹거나 그릭 요거트에 넣어 간단한 간식으로 즐겨도 좋고 아침에 블루베리, 블랙 라즈베리와 함께 스무디로 갈아 마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조합은 콜라겐 흡수율을 높이고 하체 근력을 증진시키며 무릎 회복에 탁월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미 무릎에서 딸깍 소리가 나고 손에 힘이 약해지고 허벅지가 말랑말랑해졌다면 더 깊은 복구가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 과일로 넘어가야 할 때입니다. 콜라겐 회복의 심층부로 들어가는 효소의 힘. 다음은 파파야입니다. 파파야, 열대지방의 달콤한 과일로 익숙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생소한 영양 강자입니다. 단순히 맛있기만 한 과일이 아니라 파파야는 관절 속 깊숙이 쌓인 만성 염증과 손상된 조직을 청소하고 콜라겐이 다시 형성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해주는 강력한 회복 촉진제입니다. 파파야의 핵심은 바로 파파인이라는 천연 효소입니다. 이 효소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능력이 뛰어나 손상된 조직이나 불필요한 단백질 잔여물을 분해하여 새로운 콜라겐 생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줍니다. 병원에서는 실제로 수술 후 회복식이나 만성 관절염 관리 식단에 파파야가 포함되기도 하죠. 2009년 약용식품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파파야를 섭취한 실험군의 혈중 친콜라겐, 아미노산 프롤린과 글리신 수치가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이에 따라 콜라겐 신타제라는 효소가 활성화되어 본격적인 조직 재생이 시작되었습니다. 60세 이후 근육 소실, 무릎 통증, 다리 힘 저하 등의 문제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조직 복구 효소의 작동,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파파야는 이 정체된 시스템에 다시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하죠. 또한 파파야는 비타민 A, C, 애와 엽산까지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 혈관 재건, 인대 강화, 연골세포 회복에 모두 관여합니다. 2017년 말레이시아 임상 시험에서는 파파야를 30일간 매일 섭취한 고령자들에게서 C 반응성 단백질 CRP 수치가 급감했고 무릎과 종아리 근육 회복률이 뚜렷하게 향상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소화 개선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단백질을 섭취해도 체내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영양 불균형을 겪습니다. 파파야는 위산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소화 효율을 높여 단백질 및 영양소의 흡수를 원활히 해줍니다. 그 결과 자연 콜라겐 생산이 촉진되고 근육 강도도 눈에 띄게 증가하게 됩니다. 섭취 방법도 간단합니다. 아침에 생파파야 몇 조각을 그대로 드시거나 점심 식사 후 간식으로 블루베리 또는 파인애플과 함께 스무디로 즐기면 최고의 흡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익지 않은 파파야를 선택하고 설탕이나 시럽에 절인 가공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딸기와 파파야까지 합쳐졌다면 당신의 콜라겐 회복 작업은 이제 견고한 뼈대를 갖추기 시작한 셈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관절 안쪽의 염증과 혈류 정체를 뚫고
근본적인 회복을 위해 필요한 또 하나의 강력한 열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 밝은 노란색과 톡 쏘는 단맛으로 사랑받는 열대 과일이지만 이 과일이 60세 이후 무릎 통증과 다리 붓기를 개선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가진 자연 치료제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 과일의 숨겨진 가능성에 주목해 볼 시간입니다. 파인애플의 핵심 성분은 브로멜라인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이 효소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있어 의약품 못지않은 효과를 발휘하며 현재 여러 의학 논문에서 관절 질환, 수술 후 회복식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2001년 대체의학 리뷰에 실린 논문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에게 하루 500mg의 브로멜라인을 6주간 투여한 결과 통증과 붓기가 평균 41% 감소했으며 무릎과 엉덩이 등 하중이 집중되는 관절의 기능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약 없이도 이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발견입니다. 파인애플은 또한 피브린이라는 혈중 단백질을 분해해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작용을 합니다. 노년기에 다리 혈액이 정체되면서 생기는 냉증, 저림, 야간 쥐내림 증상 등은 이 피브린 축적으로 인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로멜라인은 이 축적을 줄이고 혈류를 원활하게 돌려 다리의 기운을 되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C, 페이트, 망간, 티아민 등의 미세 영양소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연골 재생, 인대 강화, 허벅지 근육 회복에 꼭 필요한 요소들을 동시에 공급해 줍니다. 특히 망간은 콜라겐 생성 효소를 활성화시켜 이미 회복이 시작된 조직을 튼튼하게 고정해 주는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파인애플은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 과일들 딸기, 파파야 등이 제공한 영양소를 염증이 가라앉은 조직에 더욱 깊이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청소부 역할까지 겸합니다. 염증이 줄어든 자리에는 보다 빠르고 강력한 재생이 가능해지죠. 섭취 시에는 반드시 생 파인애플을 선택해야 합니다. 통조림 제품이나 시럽에 절인 파인애플은 브로멜라인이 대부분 파괴되어 효과가 없습니다. 아침에 구아바와 함께 먹거나 생강을 넣은 콜드 프레스 주스로 마시면 한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제 당신은 콜라겐 회복 여정의 중반부를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기엔 이른 단계입니다. 다음 과일은 파인애플보다 더 강력한 콜라겐 밀도 증가 효과를 입증받은 실속 있는 열매, 구아바입니다. 구아바, 많은 한국인들에게는 다소 낯선 과일이지만 자연이 준 가장 강력한 식물성 콜라겐 촉진제 중 하나입니다. 과장 없는 말입니다. 이 과일 하나가 값비싼 영양제 없이도 무릎 관절의 염증을 줄이고 콜라겐 밀도를 최대 24%까지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구아바 100개는 무려 200, 300일근의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이는 오렌지나 딸기의 3배가 넘는 수치이며 하루 필요량을 훌쩍 초과합니다. 비타민C는 1형과 2형 콜라겐의 형성을 모두 도와주는 필수 성분으로 근육, 인대, 연골 형성의 기초가 됩니다. 2012년 임상영양학 저널에 게재된 한 연구에 따르면 6주간 매일 구아바를 섭취한 참가자들은 피부와 연골 내 콜라겐 밀도가 평균 24% 증가했으며 무릎 염증과 아침 뻣뻣함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보행 시 유연성과 효율성도 개선되었습니다. 구아바가 특별한 이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과일은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플라보노이드를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퀘르세틴은 염증 유발 효소인 COX2의 작용을 억제함으로써 관절의 갈라지는 소리, 뻣뻣함, 근육 경련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아바는 칼륨과 수용성 식이섬유도 풍부해 다리 하부 혈류를 개선하고 혈당을 안정시켜 줍니다. 이는 특히 당뇨전 단계이거나 대사 불균형을 겪고 있는 노년층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혈류와 당 조절이 개선되면 다리의 힘이 되살아나고
걷는 자세도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국과 일본의 노인 영양 회복 프로그램에서는 구아바를 중심으로 한 자연 콜라겐 회복 식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참가자들 중 다수는 3, 4주간 구아바를 꾸준히 섭취한 후 밤중 다리 쥐 증상이 사라졌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느껴졌던 종아리의 무기력감이 크게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섭취법은 다양합니다. 생과일 상태로 즐기거나 파인애플과 함께 주스로 갈아 마시면 최적의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제품은 피하고 가능한 한 신선한 상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아바는 단순히 콜라겐을 생성하는 것을 넘어 기존의 콜라겐 섬유를 산화 스트레스와 만성 염증으로부터 보호하는 이중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다방면으로 작용하는 구아바는 당신의 다리와 관절 회복에 있어 가장 실속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단 하나의 과일만 남았습니다. 비타민 C보다 더 깊은 수준에서 작용하며 콜라겐 흡수 자체를 극적으로 끌어올려주는 특별한 열매, 바로 키위입니다. 키위, 작고 털 많은 외모에 익숙하지만 이 과일이 60세 이후 콜라겐 흡수에 있어 결정적 열쇠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키위는 단순한 비타민 C 보충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먹은 구아바, 파인애플, 딸기 등에서 생성된 콜라겐이 실제로 몸속에서 사용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조력자입니다. 이 비밀의 열쇠는 키위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효소, 액틴딘-악티닌입니다. 이는 파파야의 파파인과 비슷한 단백질 분해 효소로 복잡한 단백질 구조를 잘게 쪼개 우리 몸이 흡수 가능한 형태의 펩타이드로 바꿔줍니다. 간단히 말해 콜라겐을 몸에 넣는 데 그치지 않고 그걸 실제로 활용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2010년 아시아 태평양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고령자들이 식사에 키위를 포함했을 때 콜라겐 펩타이드 흡수율이 무려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2주 만에 다리 저림 현상이 완화되고 무릎 피로도가 줄었으며 특히 한 발로 서 있는 균형 능력에서 큰 개선을 보였습니다. 이는 낙상 위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키위는 또한 비타민 E, 루틴, 칼륨, 수용성 섬유소도 풍부해 다리 혈류 개선, 혈압 안정, 야간쥐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장시간 앉아 있다 보면 종아리가 당기고 저리는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키위는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키위가 유전자 수준에서도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도쿄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키위는 근육과 연골세포 내에서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된 유전자의 활동을 억제하여 노화에 따른 관절 손상을 늦추는 데 기여합니다. 이로 인해 65세 이상 인구에서 퇴행성 관절염 진행을 늦추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섭취 팁도 중요합니다. 키위는 아침 공복이나 저녁 식사 후에 섭취했을 때 소화 효소 활성도가 가장 높습니다. 이 시점에 콜라겐이 풍부한 식사를 함께하면 흡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하루 한 알로 충분하며 꾸준히 섭취하면 서서히 효과가 누적됩니다. 정리하자면 키위는 콜라겐 흡수를 강화하고 무릎과 다리의 움직임을 향상시키며 낙상 위험까지 줄여주는 강력한 후방 지원군입니다.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까지 섭취한 모든 열매의 효과를 최종 완성으로 이끄는 지휘자라고 할 수 있죠. 이로써 8가지의 놀라운 과일 이야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60대 후반에 다리 근력을 거의 잃었던 한 남성이 어떻게 단 하나의 변화로 다시 걷게 되었는지 들려드릴게요. 이제 모든 이야기를 하나의 인간적인 이야기로 엮어보려 합니다. 주인공은 정재훈 씨. 올해 67세로 충남 천안에 살고 있는 은퇴한 토목 기사입니다. 40년 가까운 세월을 건설 현장에서 보낸 그는 누구보다 튼튼하고 활동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단 몇 년 만에 몸이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종아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느낌이 처음 들었어요. 내 다리가 아닌 것처럼 무겁고 둔했죠. 정 씨는 의자에서 일어설 때마다
마치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처럼 호흡을 가다듬고 팔걸이를 붙잡고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병원 진단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근육 콜라겐 감소, 무릎 연골 초기 마모, 하지 혈류 저하, 수술까지는 필요 없지만 명백히 퇴행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다양한 건강 보조제를 권했지만 정 씨는 약을 넘치게 복용하는데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는 스스로 다리를 복원하고 싶었고 다리도 마치 다리 위에 다리처럼 다시 쌓아 올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그의 딸, 영양사로 일하는 정서윤 씨가 해결의 실마리를 건넸습니다. 아빠, 콜라겐 보충은 음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효소, 비타민, 혈류 회복, 모두 과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정 씨는 다음날 아침 식탁에서 하얀 식빵을 치우고 키위, 구아바, 파인애플 스무디를 한 잔 마셨습니다. 점심에는 딸기와 블랙 라즈베리, 오후에는 파파야 몇 조각을 챙겼고 저녁에는 말린 날의 암라인도 유자, 하자나 묽은 암라 주스를 마셨습니다. 3주 후 그는 스스로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고 5주가 지나자 계단 2층을 쉬지 않고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 매일 아침 5km를 꾸준히 걸었고 야간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건 치유가 아니에요. 시간 속에서 잃어버린 걸 내 몸에게 다시 돌려주는 과정이죠. 이제 그는 마을 커뮤니티 센터에서 직접 기른 채소를 나누며 식단을 통해 다리 근력을 되찾는 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무기력해져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결핍일 뿐입니다. 여러분 냉장고 안에 그 답이 있어요. 정재훈 씨가 가능했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이 모든 여정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지금 8가지 과일, 각각의 특별한 효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정보를 안다고 해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은 2가지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여전히 현재의 식습관을 유지하며 의자에 앉은 채 다리 저림과 쥐, 무릎의 딱딱 소리를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점점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밤에 잠들기 어렵고 평형 감각이 무너지고 결국 누군가의 도움 없이 일어나기조차 어려워지는 날이 오게 됩니다. 2번째 길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키위 하나, 점심에 구아바 파인애플 주스 한 잔, 간식으로 블루베리 한 움큼 그렇게 하루하루 콜라겐을 되살리는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 과일들은 단순한 식품이 아닙니다. 약처럼 먹지 않아도 되고 부작용도 없으며 무엇보다 지속 가능하고 자연스러운 복원 방식입니다. 이들은 몸속 깊숙이 손상된 연골과 약해진 근육, 막힌 모세혈관을 다시 열어주고 세포 단위에서 콜라겐 재생을 도와줍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단순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하고 회복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무릎이 더 이상 시큰거리지 않고 밤의 쥐 때문에 잠에서 깨지 않으며 발끝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경험. 이는 상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가능해지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의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만약 당신의 부모님, 친구 또는 동료 중 누군가가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무릎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면 이 영상을 그들과 공유해 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아래 댓글로 당신의 나이, 평소 즐겨 먹는 과일, 그리고 다리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저희는 모든 댓글을 읽고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실천입니다.